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망하지 않게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 봅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거 생각하지, 뒤로 넘어지는 거, 후퇴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성공하고 싶은 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서점 같은 데 가더라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책들이 항상 상위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다 왔는데 그 베스트셀러 있죠, 안 봐도 비교합니다. 항상 돈과 관련된 거 1, 2, 3등.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책 많이 낸다고 과연 부자가 될까요? 저도 그 부자 관련 서적을 안 읽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서점에 꽂혀있는 거 그냥 있잖아요.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옛날 책이랑 지금 책이랑 돈 관련 책은 사실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기승전 투자, 기승전 부동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책들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 투자로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성은 책에 잘 언급이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되고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과감하게 배팅해야 된다,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돌아오는 리스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다가 자빠지거나 몰락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언급은 잘 없어요. 이상하게. 아마 그런 것도 언급하게 되면 책이 안 팔리겠죠. 책은 안 읽겠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사람들이 무리해서 투자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아파트 연끌이나 비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왜 하겠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 큰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큰 수익을 얻는 사람 얼마 안 되죠. 대다수는 어떤 상황입니까? 큰 수익을 얻으려고 이제 빚까지 져가면서 무지하게 배팅했다가 다 날려먹게 생겼죠. 특히 한국 사회는 알아야 되는 게, 일반 사람이 리스크를 심하게 지면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저자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제가 이 성공 관련 책들을 보면 너무 이제 확신에 찬 내용, 그런 내용들 많고, 위험성, 주의성, 이제 망할 수도 있다, 자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설명이 좀 부실해요. 볼 때만 느끼는 게. 그런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개인 투자에 손댔다가 망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잖아요. 아이톤 세나님도 한 명 있잖아.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되는 사람 있지, 당연히. 근데 그 잘되는 사람 이면에 수많은 자빠진 사람들, 수많은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보는 모습은 소수의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은 비추지, 엄청나게 많은 실패자들, 손해본 사람들, 날려먹은 사람들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냐? 한국 사람들 기본 정서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는 듣고 싶지만 실패한 사람들 얘기는 듣고 싶지 않거든. 자영업만 해도 그래. 자영업도 사실 성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영업도 일종의 투자잖아요. 자영업 하는데 만 원 들어가죠. 근데 막상 자영업에서 잘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 얼마나 됩니까? 얼마 없습니다. 대다수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투자금 다 까먹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 사회 망해버리면 정말 인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뭐 빚내가지고 카페나 고깃집 찾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억대 빚을 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무슨 수로? 웬만한 사람 못 갚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락 가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패하지 않는 거야. 망하지 않는 거야. 망하지 않는 거. 왜냐 한 번 망하면 진짜 못 일어서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위기를 잘 대처한다고 하지만 잘 대처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집안인 아니면 그 주변 집안 보면 그 사업하다 망한 집안 있죠. 금방 딛고 일었습니까? 금방. 실제로 그런 케이스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해가지고 뭐 빚지잖아. 몇 원 많아 먹잖아. 그러면 가족들 내내 힘들합니다. 내내. 그것 때문에 뭐 홍기 놓치고 일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갚아도 갚을 끝이 없어요 이게. 한 10년 넘게 고생해서 겨우 갚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갚으면 제로잖아요. 제로. 남들은 그렇게 일했으면 뭐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린 빚 갚으면 돈 다 들어갔어요. 그런 케이스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족이 이 빚의 늪에 빠지면 계속 자식들도 빚의 늪에 같이 빠지는 거야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빚 져가지고 우리 집에 한 빚 3억 생겼어. 집 팔아먹었어요. 단칸방 갔어. 그래도 빚이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일할 게 없어. 일할 게 없으니까 노가다 뛰는데 힘드니까 맨날 술 먹고 막 가족한테 해버리는 거야. 이런 케이스 많이 있죠 여러분. 엄마도 나가서 이제 돈 버는데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집안 형편 보니까 대학을 갈 만한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학 안 가고 뭐 전문대 간다거나 바로 취업해버리는 거야. 이런 케이스 많았거든 옛날에. 많았어요. 세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풀린 데 얼마 있습니까? 잘 풀린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집안 가장이 망하잖아요. 그럼 가족한테 다 데미지가 옵니다. 와가지고 청춘을 다 갉아가 먹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그래서 아버지의 원망스러운 집안도 꽤 많습니다 이게. 망하면 이런 겁니다. 망하면 투자하다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그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 안 했으면, 빚 안 졌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성공의 이면에는 다수의 실패자들, 다수의 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성공한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의 실패자도 같이 보라는 말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말 뼈에 새겨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그것을 내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간에 한두 번의 여행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면 그 여행은 2배로 내 것을 가져가더라. 뭐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그런 거야. 한 번 날려먹으면 내 인생이 평생토록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봐봐. 지금 연끌 하신 분들 이거 하나 잘못 투자해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살게 생겼잖아요. 평생에 가족 5만 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연끌 하신 분들 지금 불안해서 아마 가족끼리도 화목하지 못할 겁니다. 걱정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있을걸요? 너는 왜 안 만나냐?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한 건데 왜 나한테 그걸 말하냐? 이런 거 싸울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비투한 사람들, 비투한 사람 중에 제대로 돈 많이 벌고 능력 좋은 사람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투하겠지. 맞잖아요. 능력 있으면 무한한 돈 가지고 했겠지. 비투한 사람들 상당수는요 대부분 벌이가 안 좋다거나 능력이 대단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거죠. 투자금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 돈 날려먹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되는데 과연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각오로 돈 빌렸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일단 투자해서 나중에 몇 배로 이득 봐가지고 갚으면 그만이다. 이 마인드로 대출받지 않았을까? 손해보겠다는 마인드 생각했을까요? 근데 대다수가 손해를 봤어요.
날려먹었어. 좋습니다. 그러면 날려먹으신 분들 그 대출빚 어떻게 갚을 거예요? 무슨 수로? 뭐 하면 갚을 겁니까? 근데 상당수가 안 갚으려고 하죠? 안 갚으려고 해. 왜냐? 자기 그만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거든요. 일할 자신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탕감받으려 하잖아. 그런 사람이 나라에 뭐 해준 것도 없고 맞아. 세금을 많이 낸 것도 아니야. 주식사에 기여한 것도 없어. 근데 자기들이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은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기회 한 번을 세게 날려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데미 시게 옵니다. 이게 1, 2년은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으로 가요. 근데 청춘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일반 사람들 월급 받아서 뭐 집 사고 어떻게든 이제 자기 양을 갖추고 살 그런 시점에 본인은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물론 뭐 대한민국 사회 성공한 사람은 부럽죠. 부럽긴 한데 난 그 생각이 들어.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분명히 저 바닥에서 저 사람 말고 다수의 실패자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 듭니다. 항상 성공한 사람 보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 이면엔 다수의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은 실패하면 끝입니다. 끝. 한 번은 끝. 지금 시기에는 일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무리해서 많이 빚져가지고 뭐 투자하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